네, 안녕하세요. ETF 읽어주는 남자 이익남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월배당 ETF가 잽큐인데요. 잽큐는 사실 수년 동안 워낙 운용 전략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마땅한 경쟁 ETF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운용 전략은 비슷한데 잽큐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기록을 하면서 잽큐의 대안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ETF들이 있죠. 바로 QQQI와 GPIQ인데요. 나스닥 100 월배당 ETF를 고민하셨다면 아마 이 새 ETF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ETF들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부터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요. 커버드 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직전에 커버드 콜 기본 영상 2편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ETF 시장에는요, 정말 많은 액티브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그 액티브 커버드 콜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ETF가 바로 잽큐예요. 잽큐를 아시는 분들은 제피도 아실 겁니다. JP모건에서 제피를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잽큐를 상장했기 때문에 잽큐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제피 동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수년 동안 기술주가 워낙 강세를 보였었죠. S&P 500보다 나스닥이 워낙 성과가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제피보다 기술주에 투자하는 잽큐의 인기가 지금은 조금 더 살짝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ETF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면, 인기를 끌게 되면 비슷한 유형의 ETF들이 줄지어 상장을 하게 되죠. 뭐 국내 ETF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ETF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잽큐가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다양한 나스닥 100 액티브 커버드 콜 ETF들이 줄지어 상장을 했어요. 그 넥스트 잽큐를 노리는 ETF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ETF가 바로 QQQI와 GPIQ입니다. ETF들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왜 시장에서 이 차세대 액티브 커버드 콜 ETF를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전통적인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요, 투자를 하시게 되면 주가 상승을 전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커버드 콜 ETF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은 오직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밖에 없어요. 앞에 보고 계신 그래프가 커버드 콜 ETF의 손익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 점선 기초자산의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커버드 콜의 손익 그래프는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대표적인 ETF가 QILD죠.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한때 국내 서학개미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월배당 ETF예요. 그런데요, 이 QILD를 잘못 알고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QILD의 구성 종목을 딱 열어보면 나스닥 100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다 들고 있어요. 커버드 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QILD의 구성 종목만 보면 당연히 나스닥 100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ETF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월 1%의 월배당까지 준다라고 해요.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 때문에 QILD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요. 물론 QILD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스닥 100이 상승할 때는 그 상승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실제로 나스닥 100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나스닥 100 대비 초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QYLD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커버드 콜 ETF는 월배당 ETF라는 등식 아닌 등식이 지금 성립되어 있는데 실제 커버드 콜 전략은요, 월배당을 주기 위한 전략은 아니고요. 하락장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수년 동안 기술주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버드 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3년 성과 보시면 QQQ, 나스닥 100 ETF죠. QQQ가 54.8%가 올랐는데 QILD 성과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요, 내가 가진 ETF 성과가 빠지는 것 어느 정도 납득은 하세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해는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올라갈 때 못 따라가는 것은 견디질 못합니다.
못 따라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까지 성과가 벌어지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QILD 특징을 잘 알고 커버드 콜 ETF 특징을 잘 알고 투자하신 분들도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조금 답답해 하세요. 그런데 QILD를 잘못 알고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화병이 생깁니다. 실제로 2023년을 기점으로 QILD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요. 2023년부터 잽Q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차세대 커버드콜 ETF들을 QILD랑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그 상승의 일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보할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은 작아요. 기대할 수 있는 인컴 수준은 낮지만 기초자산 상승에 일부 참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커버드콜 ETF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상승에 완전히 참여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기초자산의 상승률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흐름으로 나스닥 100이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ETF가 차세대 커버드콜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잽Q, QQQI 그리고 GPIQ 기본 정보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상장한 ETF는 잽Q예요. 그리고 운용 규모도 잽Q가 가장 큽니다. 압도적으로 커요. 305억 달러인데 원화로 환산하면 한 40조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ETF가 잽Q고요. 잽Q의 운용 규모가 워낙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QQQI랑 GPIQ도 운용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오히려 액티브 커버드 콜 ETF인 거 감안하면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용 규모보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올해 6월에요. QQQI 같은 경우는 운용 규모가 20억 달러 정도였고요. GPIQ는 10억 달러가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50억 달러 넘었고 2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죠. 액티브 ETF는요. 상장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 검증의 시간 같은 걸 갖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의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봐요. 성과를 정말 잘 낼 수 있을까? 내가 비싼 보수를 지불해도 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시장에 성과가 검증된 ETF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친구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용 성과 검증 기간에 실제로 수익률로 증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정말 빠르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QQQI랑 GPIQ는 운용을 시작한 지 1년 반 그리고 이제 2년 정도가 돼 가는데 성과 검증의 기간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가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앞으로 이 두 ETF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ETF의 운용 전략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세 ETF 모두 다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 주식을 매수하고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그런데요, QQQI랑 GPIQ는 나스닥 100이랑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을 해요. 나스닥 100 포트폴리오를 100% 복제를 합니다. 근데 잽Q는 나스닥 100이랑 살짝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나스닥 100이랑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습니다.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잽Q도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래킹 에러를 2에서 3%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는 이 세 ETF의 수익률 차별화 요인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 세 ETF의 수익률 차별화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오른쪽 옵션 전략에서 나옵니다. 액티브 ETF지 않습니까? 이 액티브 ETF로서의 운용 역량이 극대화되는 파트도 바로 이 오른쪽 옵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다음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커버드 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근데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차세대 커버드 콜 ETF들은 나스닥 100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커버드 콜 ETF가 나스닥 100 상승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즉 인컴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많이 추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 액티브 커버드 콜 ETF들은요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요. 지금 인컴을 포기하더라도 나스닥 100 상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스닥100 상승을 포기하더라도 인컴을 많이 확보하고 가야 될 때인가?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두 개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결국은 이 액티브 커버드 콜 ETF들의 수익률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단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서 옵션 전략을 얼마나 유연하게 가져가는지가 이 ETF들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용 전략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ETF 모두 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운용 전략을 100% 완전하게 공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숫자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마케팅 매터리얼이랑 투자 설명서, 그리고 과거 성과, 월배당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다라는 점, 일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ETF 모두 다 나스닥100 만기 1개월짜리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제퓨 같은 경우는 평균 2.5% OTM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요. 옵션 매도 비중은 80에서 90% 정도 가져가게 돼요. 제퓨는 콜옵션을 직접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EN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는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ELN 비중 20%가 옵션 매도 비중이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ENL 비중 20%는 옵션 매도 비중 20%가 아닙니다. 제퓨의 옵션 매도 비중이 20%라면 절대 그 과거 성과, 절대 그 과거의 월배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퓨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ELN 관련된 설명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이 ENL 관련 내용들은 무시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QQQI는 1에서 4% 수준의 OTM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요. 옵션 매도 비중은 7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옵션 매도 비중이 뭐 70% 밑으로 살짝 내려갈 때도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90%를 살짝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옵션의 행사가나 옵션 매도 비중의 어떤 범위가 제퓨보다 QQQI가 훨씬 더 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제퓨는요, 액티브 커버드 콜 ETF지만 이 세 ETF 중에 옵션 전략이 가장 액티브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절하지 않는 액티브 커버드 콜 ETF가 제퓨라고 보시면 됩니다. GPIQ 같은 경우는 옵션 매도 비중을 25%에서 75% 수준까지 조정한다 라고 투자 설명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주식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옵션 매도 비중을 25%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옵션 매도 비중이 25%까지 낮아진다라는 의미는 GPIQ는 나스닥100 상승에 75%까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 ETF 중에 나스닥100 상승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ETF도 GPIQ라고 보시면 돼요. 한 줄로 정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PIQ는 나스닥100 상승에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ETF이고요. 세 ETF 중에 변동성이 가장 낮은 ETF는 제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옵션 전략을 복잡하게 설명드리고 분석하는 것보다 결국은 얘네들이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냈는지가 더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기준 최근 1년 제퓨, QQQI, GPIQ 그리고 나스닥100 성과까지 토탈 리턴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 시장이 평이하게 움직일 때는 이 세 ETF 간의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나진 않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옵션 전략의 유연함이 성과 차이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구간이 올해 있었죠. 올해 4월 급락 이후에 반등장에서요, 세 ETF의 성과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보시면 QQQI랑 GPIQ 같은 경우는요, 급락 이후 반등장에서 나스닥100보다는 덜하지만 나스닥100에 준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제퓨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훨씬 떨어지죠. 이 말은 즉슨 QQQI랑 GPIQ는요, 시장이 반등할 때 이 상승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옵션 전략을 바꾼 겁니다. 반면에 제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상승폭에 참여를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스닥100 ETF인 QQQ의 최근 1년 토탈 리턴이 22.8%인데 커버드 콜 ETF인 QQQI랑 GPIQ의 토탈 리턴이
나스닥백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실 커버드콜 ETF가 아무리 상방에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토탈 리턴이 기초자산에 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QQQI랑 GPIQ는 운용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최근에 잽Q의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잽Q 대신 얘네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린 수익률은 토탈 리턴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수익률은 프라이스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ETF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매월 월배당을 받으실 텐데, 그 월배당이 지급되고 나면 분배락이 일어납니다. 그 분배락을 반영한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토탈 리턴 같은 경우는 QQQI랑 GPIQ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QQQI가 살짝 높았는데 프라이스 리턴을 비교를 해보면 GPIQ가 3%포인트 이상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QQQI가 GPIQ보다는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분배금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ETF 모두 월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 월배당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 이 분배금 재원은요, 주식의 배당,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주식의 매매 차익이에요. 세 ETF 모두 나스닥 100 중심의 기술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배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인컴은 크진 않고요. 월배당 재원의 대부분은 이 옵션 프리미엄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앞으로는 바뀔 수는 있는데요. 최근 12개월 동안의 분배금만 가지고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QQQI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잽Q, 그 다음이 GPIQ가 되겠습니다. 새 ETF 중에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ETF를 골라야 될지가 고민이시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차세대 커버드콜 ETF라지만 그래도 커버드콜이라면 안정성이 중요하지, 변동성이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잽Q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잽Q보다는 조금 더 시장 대응을 유연하게 하는 ETF가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월배당이 우선이라면 QQQI를 선택하시면 돼요. 똑같이 유연한 전략을 선호하지만 나는 월배당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스닥 100 상승을 더 많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더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GPIQ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ETF의 특징 좀 알아봤는데 결국은 이 ETF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차세대 나스닥 100 액티브 커버드콜 ETF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스닥 100 대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변동성도 너무 크고 계속 나스닥 100이 오르기만 했으니까 선뜻 손이 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나스닥 100 대신에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를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QQ 대신에 GPIQ를 투자한다라고 하시면요. 나스닥 100만큼은 아니지만 GPIQ가 나스닥 100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QQQ는 월배당을 주지 않아요. 연간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 GPIQ 같은 경우는 연 9에서 10% 정도의 월배당을 드립니다. 그 분배금을 가지고 QQQ를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GPIQ에서도 나스닥 100 상승분 일부 가져올 수가 있고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QQQ에서도 나스닥 100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스닥 100과 나스닥 100 커버드콜을 동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QQQ ETF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법합니다. 지금 나스닥 100 ETF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시장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비중을 줄여야 하나? 비중을 줄이자고 하니 나스닥 100이 또 계속 올라가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시라면 나스닥 100 비중을 일부 줄이시고요. 그 줄인 만큼을 이 나스닥 100 액티브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스닥 100이 올라갈 때보다는 나스닥 100 상승 참여율은 떨어지겠지만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은 이 잽Q의 존재 때문에 더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일부 월배당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월배당을 또 나름의 방법으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투자자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잽Q, GPIQ, 그리고 QQQI까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얼굴을 공개하고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저는 라이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